자, 이번 시간에는 비트겐슈타인 말대로 철학은 단순히 언어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술적인 면이 있어 부득이 좀 길어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철학책이라고 하면 그만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그만큼 철학책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벌써 철학은 도, 이데아, 본질, 순수 이성, 실존, 신, 내세 등 용어부터 일상과는 괴리가 있고 극히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점차 알 수 없는 천덕꾸러기 학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난해하고 거창한 철학적 문제들을 때려치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철학에서 등장합니다. 이들은 20세기 영미 중심의 분석 철학자들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적 건축물들이 헛소리로 구성된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이데아와 절대정신은 대체 무엇이고 신이나 천국은 대체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대해 20세기 분석 철학의 창시자인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철학적 대전환이었습니다. 나 역시도 한때 그의 명쾌함에 반해 분석 철학을 했지만 그의 철학적 입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석사 논문 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과 철학 개념이 바로 그것인데 이 논문은 최근에 당국대 세계화 율곡연구소에 소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 철학관을 비판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개념을 다시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철학적으로 성리하고 토대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 당시 승승장구하는 과학과 논리를 토대로 신이나 천국 그리고 이와 티와 같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어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추측과 억측만을 낳을 뿐이라고 하면서 언어가 휴가를 갈 때 철학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학의 목적은 언어 분석을 통해 언어의 한계에 부딪혀 생긴 혹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육체가 없는 상황에서 불을 태운다고 해서 무슨 고통을 느끼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무슨 희열을 느끼겠는가?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기쁨, 행복과 불행은 육체가 있는 감각의 세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다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육체가 없는 사후 세계에서 어떻게 고통과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하겠는가와 같은 언어 분석을 통해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분명 우리는 언어를 만들어 놓고 언어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문을 한답시고 책 속에 있는 언어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추상화된 관념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면서생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채 대학 도서관에 파묻혀 관념의 동굴에 사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이런 사람을 책을 등에 잔뜩 진 낙타와 같다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비트겐슈타인 말은 참으로 날카로운 멋진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20세기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철학자가 된 것도 바로 그의 이런 칼날 같은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이런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 또한 너무나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철학 문제들이 언어 문제일 수 있지만 철학 자체가 모두 언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예를 들은 죽은 뒤의 고통과 즐거움도 모르는 것조차 단순히 언어 분석 때문이 아니라 그런 언어 분석조차 시신을 태울 때 시신이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서 어떻게 언어 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철학적 문제들은 단순히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 문제 이전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단하는 바로 우리들의 엄연한 현실 문제이자 삶 그 자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를 통해 단지 표현될 뿐입니다. 그런데 언어는 우리의 불완전한 도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어를 가장 잘 구사한다는 셰익스피어도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단지 남보다 그럴듯하게 세상을 그렸을 뿐입니다. 자연을 묘사하는 수학마저도 변화무쌍한 자연을 설명하기에는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틀리는 이유 중 하나도 불완전한 방정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적경에서 도를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요 이름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노자의 이런 주장은 세상의 이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자는 인간이 고안한 개념을 가지고 변화무쌍한 현실을 그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 또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진정한 깨달음은 언어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장자도 세상살이에는 진정으로 생각한 것보다 허위에 참 말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말을 잊어버린 사람과 만나 마음이 서로 통할까라고 하면서 관념의 유의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정 철학을 하고자 한다면 위트겐슈타인이 말한 언어를 넘어 현실에 맞게 노자와 장자처럼 개념에 매달리지 않고 삶을 아름답게 사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을 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